이상하게 얘네들이 산타페나 소렌토에서는 옵션질을 안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이창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투싼 풀체인지가 출시를 했잖아요. 그래도 뭐 투싼이 15년에 나와서 페이스리프트를 거치지 않고 바로 풀체인지가 나와서 그런지 사람들의 관심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투싼의 상품성이 지금 좀 애매해요. 물론 디자인도 많이 바뀌고 엔진도 추가가 된 게 많아서 현대에서 좀 작정을 하고 차량을 출시를 했구나 라는 건 알겠는데 이상하게 얘네들이 산타페나 소렌토에서는 옵션질을 안 했거든요, 비교적. 근데 이번에 투싼은 몰라, 준중형인지는 몰라도 옵션질을 꽤 많이 했어요. 그래서 딱 보면 결론적으로는 인스퍼레이션으로 유도를 하는 옵션질이 굉장히 많고요. 어쨌든 3천만원 이상을 써야 투싼 풀체인지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또 이러면 제가 또 그걸 사주기가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영상을 보시고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은 간단하게 투싼 풀체인지의 상품성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투싼 풀체인지가 나왔고요. 2,435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딱 보시면 디자인이 저는 그렇게 와닿진 않아요. 전 솔직히 이 전 모델 디자인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제 친구가 이번에 투싼 풀체인지가 나온다고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해서 저한테 꼭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한번 옵션을 다 살펴봤는데요. 확실히 가격은 전작 대비 200~300만원 정도 비싸졌어요. 하지만 저는 뭐 나름대로 뭐 이런 디자인도 많이 바뀌고 어느 정도 지금 워낙 신차가 나오면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이 정도의 가격 상승 때는 납득 가능한 수준이고요. 지금 보시면 그래도 좀 가성비 있게 구매를 하면 괜찮게 구매할 수 있겠다 싶어서 소개를 드려 볼게요. 이렇게 데이라이트가 나오면 뒤에서 어떤 차가 오는지 금방 알 수 있고요. 뭐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리어 부분 같은 경우도 너무 좀 튀어요. 특히 밤에 볼 때 저 리어만 보더라도 이거 투싼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 일부러. 제원을 보시면 축간거리가 2755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작 투싼에 비해서 8.5cm가 늘어났거든요. 지금 산타페에 비해서 1cm가 좀 줄어들었는데 그런 걸 봤을 때 1열과 2열 크기가 산타페랑 비슷하다. 즉 그냥 존나 크다. 산타페는 너무 크지만 공간을 좀 원활하게 사용을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가장 최적의 크기인 것 같아요. 이게 SUV 같은 경우는 휠베이스도 중요하지만 사실 전장이 중요한데 전장은 그냥 산타페보다 작고요. 다른 준중형 SUV에 비해서는 크기가 굉장히 크게 나왔고요. 엔진 같은 경우는 1.6 터보랑 2.0 디젤이 나왔는데요. 저 같으면 일단 2.0 디젤은 그냥 제외를 하고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저는 2.0 디젤은 사지 말라는 입장이에요. 제가 워낙 디젤을 싫어하는 걸로도 유명하지만 2020년에 디젤을 사지 마세요. 그냥 사지 마세요. 더 비싸기도 비싸고 연비 차이도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내가 진짜 고속도로만 주행한다 이러신 분들이 아니면 디젤은 그냥 제껴 두시고요. 1.6 터보가 이번에 마력이 180마력이 되면서 충분할 거예요. 그리고 토크도 27토크라서 충분히 시원시원한 토크감을 뽑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엔진 되게 좋은 엔진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이 트렁크 자체도 전작 대비해서 109리터 정도가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622리터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트렁크 크기도 놓치지 않았다. 크기가 커진 만큼 실내 공간도 넓어졌지만 분명하게 트렁크 크기도 넓어져서 옛날 투싼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넓어요. 네, 바로 그럼 옵션을 한번 살펴볼게요. 옵션 같은 경우는 총 3가지로 나오게 돼요. 모던이 나오고 프리미엄이 나오고 인스퍼레이션이 나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딱 보면 그냥 다 인스퍼레이션으로 유도하게끔 옵션을 짜긴 했어요. 얘네가 이상하게 산타페랑 소렌토는 그러진 않았는데 이번 투싼에서 유독 옵션질이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옵션 장인분을 다시 섭외를 시켰나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7단 DCT가 들어가고 ISG와 통합주행보드 이런 거는 다 뭐 그렇게 하는데 좀 의외인 게 깡통에도 전자식 변속 버튼이 들어가요. 원래 깡통에는 보통 기어노브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깡통부터 전자식을 채택을 했다는 거. 이게 나름 좀 고급스러워 보이고요. 신차를 타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해요.
물론 저는 이런 전자식 변속 버튼보다는 다이얼 전자식이 훨씬 좋거든요. 하지만 다이얼은 안 들어갔네요. 네, 그리고 깡통에서부터 좀 유심히 봐야 될 게 차로 유지 보조가 들어갑니다. 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안 들어가지만 차로 유지 보조가 들어가면서, 이게 차로 유지 보조가 진짜 좋은 게, 스마트 컨트롤 같은 경우는 뭐 시속이 60이 넘을 때만 작동을 하는, 차로 유지 보조는 시속이 30이 안 넘어도 차로 유지를 해줘요. 그래서 충분히 내 운전할 때 피로감을 충분히 덜어줄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다크크롬이 나는 신의 한 수인 것 같아. 이 엠블럼을 이번에 투싼이 좀 숨기려고 했더라고요. 아반떼 엠블럼이 굉장히 크고 크롬으로 되어 있어서 좀 눈에 띄는 반면에 투싼의 엠블럼은 다크크롬으로 되어 있어서 안 보여요, 멀리서 보면. 특히 리어 부분도 엠블럼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진짜 잘했다. 이거 디자인한 사람도 현대 창피한. 모던에 이 4.2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가 들어가는데 이거 진짜 개 오바예요. 진짜 너무 이상해. 그래서 이건 10.25인치 클러스터를 넣어야 되는데 문제는 너무 비싸. 이걸 다 묶어놨어요. 이거를 플래티넘에 묶어놨어요. 플래티넘. 이게 201만 원이거든요. 와, 미쳤다. 뭐라고 해야 되지? 앞에가 되게 오픈되어 있어서 이게 되게 이쁜데, 이쁜 반면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4.2인치 컬러 LCD는 진짜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던 트림에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운전석 2A 럼버 서포트가 들어가요. 전동 시트는 아니지만 럼버 서포트만큼은 전동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좋게 다가오고요. 인조 가죽이 들어가요. 다행히 직물은 아니네요, 깡통에. 네, 그리고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가요. 물론 앞에만 들어가지만 이것만 하더라도 실내로 들어오는 풍절음을 어느 정도는 막아줄 수 있겠죠. 모던이 2,435만 원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가격대로 나오긴 했어요. 굉장히 아쉬운 게, 저는 항상 차를 탈 때 스마트 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스마트 키를 넣으려면요 멀티미디어 내비 1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191만 원이에요. 이게 스마트 키만 따로 해서 뭐 4, 50만 원에 원래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굳이 뭐 내비랑 연동을 해서 191만 원에 판다는 거, 이런 게 바로 옵션질이에요. 옵션질. 그래서 모던을 사시려면 모던만 사시면 안 되고 적어도 이 멀티미디어 내비 1 정도는 넣으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프리미엄 옵션을 볼게요.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모던에 대비해서 200만 원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200만 원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 이게 다예요. 이 정도만 들어갔는데 어느 정도냐면 이 컨비니언스 모델 있죠, 54만 원짜리, 이게 들어가고 뭐 에어로타입 와이퍼, 뒷좌석 에어벤트, 전방 센서 들어가고 스마트 키가 들어갔습니다. 스마트 키가 들어가면서 하이패스도 들어가고 휠 18인치가 들어가면서 200만 원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프리미엄에 200만 원? 뭐 나쁘지 않은 정도의 가격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웬만하면 모던 가라고 하고 싶어요. 다음으로 인스퍼레이션 트림을 볼 수 있는데 이 인스퍼레이션에는 진짜 다 들어갔어요. 프리미엄 대비 500만 원 정도가 상승을 했거든요. 하지만 사실상 한 70만 원 정도 절약을 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프리미엄에서 뭐가 들어갔냐면요, 멀티미디어 내비 2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디자인, 이거 당연히 들어가고 컴포트도 들어갑니다. 익스테리어도 들어가고요. 현대 스마트 센스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플래티넘 1에서 이 서라운드 뷰와 후축방과 보스만 뺀 이 3개 10.25인치 클러스터와 스마트폰 무선 충전, 현대 디지털 키가 들어가요. 근데 이 3개가 뭐 가격으로 따지면 한 1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총 580만 원 정도를 추가한 셈이 되거든요. 하지만 가격 상승은 500만 원 정도만 된 것. 그래서 내가 한 7, 80만 원 정도 절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프리미엄을 구매를 해서 옵션 조금 넣을 바에 차라리 인스퍼레이션으로 가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현대에서 지금. 네, 그리고 선택 품목에서 스마트 스트림 디젤 2.0 이거 사지 마세요. 제가 당부합니다. 그리고 이 H트랙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뭐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이거 4륜인데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애초에 이거 사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고, 이거 넣을까 말까 하시는 분들은 그냥 넣지 마세요. 이거 솔직히 쓸 일 없어요. 내가 막 진짜 산악지대에 살아서 엄청 경사가 급한 곳을 가야 되는 거 아닌 이상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물론 험로 주행 모드 당연히 필요 없고, 빌트인 캠 그냥 갖다 버리. 그냥 차를 살 때 주는 그 서비스 블랙박스를 끼는 게 훨씬 낫습니다. 파노라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다고 하니까 실제로 차량을 보시고 판별을 하시면 되고요. 플래티넘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인스퍼레이션을 구매를 하실 예정이라면 필요 없어요. 서라운드 모니터가 있긴 한데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없어서 투싼 운전 못할 정도면 그냥 투싼 사시면 안 돼요. 후축방 모니터 솔직히 잘 안 봅니다. 예, 보스 8스피커 들어가서 좋긴 하지만 128만원을 주고서라도 이걸 꼭 넣어야 되냐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해요. 이것도 굳이 왜 여기 껴놨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투싼 풀체인지의 옵션들을 알아봤고요. 바로 다음으로 저라면 어떤 옵션을 구매할지에 대해서도 영상을 업로드 할 테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